여주시 평상도시 구축 가이드라인 제6강 평상습 추진 전략 세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평상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평상습 추진 전략 세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는 평상습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좀 확보해주고 즉 언제 어디서나 평상습이 적용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를 또 어떤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자는 게 큰 핵심입니다. 6개의 과제가 우리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평상습이라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을 공동체 시민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10분 이내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확보하자. 여주대학 강좌를 시민들이 들 수 있도록 첨단기를 도입하자. 학습동아리 유형을 좀 다양화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자. 마을 리더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강화시켜주자. 그 다음에 생활 속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마을 공동체 시민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여주시의 평생교육과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또 관련된 유관부서, 여주시 교육지원청의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이런 부서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마을 공동체 관련된 시민 강사를 얼마만큼 양성을 하려고 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체계적으로 분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양성 계획을 가지고 여주시의 시민활동가로서 활동하려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역량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역량 모델링에 기반해서 과정을 개발해서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또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고 그 양성된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스스로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험을 교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유네스코의 학도시 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의 3.3.4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술, 지식 기부를 촉진해라. 그렇게 해서 목표로 연 50명 정도를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걸 잡았습니다. 자, 재능, 기술, 지식을 기부하려면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무료 기부가 아니라 학습형 사직 일자리로서 자신의 공헌 부분에 70~80%는 재능 기부하고 20% 또는 30%는 경제적 보상받는 사회적 일자리, 학습형 사직 일자리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과제가 이제 10분 이내 우리 동네 학습공간 확보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사업이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다가 2020년부터 시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주의 브랜드화로 좀 해서 대폭 확대하자. 그래서 우리 동네 학습공간 사업을 세종 학습누리방 또는 여주 학습사랑방 등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 현재 약 2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2020년 11월 현재 이거를 적어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인 학습공간을 좀 확대해서 여주시와 공간공자의 역할을 좀 정립을 해서 좀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학습공간을 가지고 있는 카페, 레스토랑, 공방 운영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또는 네트워킹, 그 다음에 또 이분들 직접 또 시민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주시는 역시 적극적인 공간 발굴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떤 공간 공유가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공간 공자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오산시, 여러 번 나오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가 216군데를 징검다리 교실로 지정을 해서 약 2019년도에 4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상국 오산시 평상습과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오산시는 교육도시입니다. 2011년부터 장 10여 년간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과 공간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들여다보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평생교육 전문가와 그리고 또 시민활동가 50여 명이 오산의 평생교육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네트워크된 충분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오산시가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민참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1600회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가르치고 지역사회에서 공간을 제공한 이런 충분한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2015년에는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장소 92곳을 지역 사람들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오산시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 대신 지역에 있는 학습 공간들을 216곳을 모아서 진검다리 교실이라는 이름으로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스템은요. 2017년에 오산 백년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메시지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오산 교육포털 오늘이라는 시스템이 사람과 공간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 오산시가 유네스코 학습도시 핵심 특성을 오산시만의 학습도시 성과지표로 만든 그런 역할을 2017년, 18년에 진행을 했고요. 이 역할은 무엇이냐면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과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 전 부서가 학습도시는 도시의 이름이지 단 부서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역량을 갖췄습니다. 오산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산시 살고 싶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2018년에 84.2%라는 시민들이 오산은 교육도시 맞아요. 네, 오산은 교육을 살고 싶은 도시고 더 살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학습은 한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학습도시라는 이름으로 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 오산시가 교육도시로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국무총상도 받고 다양한 상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정서성이 30% 선에서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 7년 만에 약 50% 이상이 시민 정서성이 향상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게 다 교육의 평생학습의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성장, 학습을 통한 성장,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나눔,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시민들의 정성이 회복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시민참여학교가 여기 42개로 되는 47개, 미리 내일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 참여 진로체험 센터 장소가 92군데, 진검다리 교수 216군데, 오산 백년 큐브라고 해서 주민자센터를 평생교육 특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47개 시민탐방학교가 있고 여기에 활동하는 나눔의 강사 시민들이 100여 명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정규 교육 시간에 마을내 또는 시내에 있는 공간에서 역사교육, 환경교육, 그 다음에 행정교육, 경제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학부모 진로 코치단이 197명이 양성되어 있어서 시내 92군데에서 미리 내일 학교는 데서 중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교수 216군데 이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 주민자센터에 특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산시의 특징입니다. 여주시 공공개방 자원을 좀 확인해 봤더니 총 13개 정도가 공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조례 명칭도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서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및 공유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또 조례 내용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여주시 또 산하기관,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각종 시설을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공유해야 된다라고 좀 규정을 해서 좀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공간이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특성 집회도 역시 지역사회 기반 학습공간을 설립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학습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라. 그리고 학습자 친화형 환경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네 학습공간 이름은 이제 기존 이름을 하되 2020년대 40군데에서 2025년대 100군데까지 확대해야 되고, 공유누리 공간도 역시 2021년도 29곳에서 2025년도는 50곳으로 좀 늘리는 성과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 유일하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여주시민대학이죠. 여주대학이죠. 이 여주대학에 있는 강좌별 수강 인원은 5에서 10% 정도를 여주 시민이 들을 수 있도록 여주대학과 여주시가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주시는 우리가 평생학습에 교육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에 준해서 강의 수강료를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 여주대학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것을 실질로 구현하는 게 되겠죠. 여주 시민은 원하는 교육과정을 대학교 교수에서, 대학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여주시 시민대학 청강제는 전격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하라는 규정도 없어요.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서 여주 시민이 여주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 명예시민학위제를 좀 도입해서 여주 시민학사, 여주 시민석사, 나아가서는 여주 시민 박사학위를 시장명으로 준다면 진짜로 학습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의 어떤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없거든요. 우리는 학점 인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 등록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원과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걸 시간 등록제로 해서 정원 내로 이렇게 등록하게 하고, 그걸 들은 사람은 학점 인정해서 나중에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정규 학위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대학이 폐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에 통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정규 학위 관계없이 명예학위로 가자는 그런 과제입니다. 역시 이거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기를 확대하라는 유네스코의 학습도시 핵심 성과지표, 그리고 모든 형태 학습을 인정하고 결과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근데 모든 형태 학습을 인정한다는 게 꼭 공적인 인정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명예학위로 인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학위 인정은 시장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이런 목표로 역시 평생학습 추진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여주시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중도 입국 자녀, 소외일터 종사자들은 10명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학동아리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유네스코도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전개하라고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학습 동아리에 대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족 단위 학습 동아리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학도시의 한 축으로서 가족 단위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인 이상 가족이면 누구나 가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단위 학습 동아리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학습 동아리 경영대회도 학습 동아리 결과를 축제 때 또 별도의 장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동아리 리더 교육을 좀 강화하고 동아리 네트워크 좀 구축해달라. 여주시는 평생학습 이런에도 불구하고 동아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원율도 많아요. 그런데 10명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 동아리 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여주시의 평생학습의 아주 큰 축으로서
학습 동아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관련된 지표는 2.1.4, 2.1.2, 특히 2.2.2는 가족 및 지역사회 학습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습 동아리를 이제 현재 한 40개, 50개 정도 되는 학습 동아리를 내년에는 한 80개, 그리고 2025년에는 200개 정도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역시 성과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이런 성과 목표들은 여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달성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마을 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마을 리더가 지속가능 발전을 제대로 한다면 그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리더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시민활동가, 시민강사, 부녀회장, 아파트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이고, 유네스코나 정부 정책 등 경기도 정책 무엇이고, 또 지속가능 관련돼서 여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고, 비전은 무엇이고, 또 그러면 우리 마을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비전 수립부터 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과 지속가능 발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교육,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더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의 인증까지 연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네스코 학도시 핵심 성과 지표 관련 지표는 2.5.2, 3.2.2, 3.3.2.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거의 모든 우리 그 학도시의 사업들이 유네스코의 학도시 핵심 성과 지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좀 과감하게 좀 상향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성 민주시민교육 전개라는 과제입니다. 7번째 과제인데 여주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자유,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게 약 20%예요.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역량 및 자질 함량 교육을 해달라.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해달라. 그 다음에 시민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 해서 골고루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역시 가족과 마을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족 단위, 그리고 마을 단위 민주시민 우수스토리 발굴 및 공유하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주식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생활 속 환경보호, 또 실천 챌린지, 그리고 민주시민 관련된 공모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 감성을 향상시키고 또 성장이 되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또 민주시민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이야 전문기관 위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인 색상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본연의 목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민주시민교육 수요조사도 하고 연구조사 활동하고 여주형 생활성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보급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교육 시민활동가 전문가 양성하고 기관단체나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제안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민주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 홍보를 하고 시민대상 민주시민교육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좀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안에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생학습과와 유기적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평생학습과와 연계는 기본 전제로 긴밀한 연결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습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을 내 시민활동과 양성이 개인, 지역사회,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주체는 시민활동가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민활동가가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또 마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시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걸 어떻게 구원할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시와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말 그대로 학습사회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A, B, C, D라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활동가를 양성했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활동가가 그러한 것들을 제안하고 그러한 제안된 내용을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산시가 학습도시를 잘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이 5년, 10년씩 한 부서에 있으면서 전문성,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라는 전문가들과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또 시민활동가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그리고 신뢰를 형성해서 같이 학도시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 승진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인센티브 격려 차원에서 평생학습 부서를 많이 지원해 준 게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도시 구축 노력이 성공 요인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성교육과의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의 모든 내용이 세계시민성교육과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세계시민성교육은 전 세계의 시민, 그 다음에 전 세계의 구성원들과 같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의 장, 생각의 장, 활동의 장, 사고의 장을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펼치면 곧 민주시민교육이 세계시민성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책 색상이 거의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